안녕하세요. 앵글림입니다. 피부 미용학 이번 시간은 매뉴얼 테크닉과 팩 그리고 제모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테크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미용사 피부에서는 마사지란 용어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매뉴얼 테크닉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고요. 마사지란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의 마소, 주무르다, 마세인, 반죽하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원뜻은 문지르다, 반죽하다, 쓰다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사지는 손으로 피부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생체 반응을 일으켜 피부의 기능을 촉진하는 작업을 일컫습니다. 매뉴얼 테크닉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과 효과, 목적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교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매뉴얼 테크닉의 기본 5가지 기법 말씀드릴게요. 먼저 쓰다듬기. 쓰다듬기는 경찰법, 무찰법, 그리고 애플라지라고 하는데요. 매뉴얼 테크닉의 처음과 마지막 혹은 연결 동작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손바닥을 사용하여 가볍게 어루만져주는 동작을 말합니다. 혈액과 림프순환을 촉진시켜주고 피부에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지르기로 강찰법, 마찰법 혹은 프릭션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의 끝부분을 이용하여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 주로 원을 그리며 사용하는 기법으로 결체 조직이 강한 부위에 노폐물 배출을 促진하거나 혈액순환을 촉진, 탄력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죽하기로 유연법, 유찰법 혹은 페트리사지라고 합니다. 근육의 노폐물 제거와 근육의 이완, 탄력성 증진 등의 효과가 있는 주무르기 기법입니다. 네 번째로 두드리기인데요. 고타법 또는 타포트먼트라고도 불리고요. 말초신경 조직을 자극하는 기법으로 근육의 위축을 예방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떨어주기, 진동하기 혹은 바이브레이션. 손바닥이나 손가락을 이용하여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경련이나 마비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기법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시험의 유형에서 주로 70%는 쓰다듬기가 많이 나왔어요. 매뉴얼 테크닉의 처음과 마지막에 주로 쓰이는 동작은 무엇인가? 그래서 정답은 쓰다듬기였는데 나머지 동작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팩과 마스크. 팩은 패키지라는 말의 약자로 둘러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스크는 팩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팩과 마스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기와의 차단이 되냐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마스크는 완전 밀봉이 된다는 점, 팩은 공기가 투과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겔이나 크림 타입은 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고무나 석고 같은 경우는 마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팩과 마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필 오프 타입, 얇은 피막을 제거하는 타입으로 피막을 떼어낼 때 약간 자극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떼어낼 때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시 오프 타입, 물로 씻어내는 타입이죠.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가볍게 닦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보습 효과가 뛰어나죠. 그리고 티슈 오프 타입으로 흡수가 가능한 팩 타입으로 건성 피부나 노화 피부에 효과적인 팩의 유형이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서는 파우더 타입, 크림 타입, 젤 타입, 왁스 타입으로 나누어집니다. 천연팩과 한방팩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고 특수 마스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특수 마스크의 첫 번째, 석고 마스크. 돌처럼 굳는다라고 해서 석고 마스크인데요. 굳으면서 열이 발생하는데 열이 38도에서 42도씨 정도 올라요.
얼굴에 올렸을 때 열이 오르면서 뜨겁다라는 정도의 느낌은 오지만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고 열이 오르며 모공과 항공이 열리면서 베이스 크림을 바르는데 유효 성분이 피부 속으로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적용되는 마스크입니다. 열작용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피부의 탄력을 증진시키고 노화 피부나 늘어진 피부, 건성 피부에 효과적인 마스크입니다. 하지만 열감 때문에 예민한 피부나 모세관 확장 피부, 화농성 여드름 피부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콜라겐 벨벳 마스크는 콜라겐을 건조시켜서 만든 시트를 화장수나 정제수를 사용해서 적셔 사용하는 마스크로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등의 보습 성분이 굉장히 많이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과 보습, 재생, 탄력, 주름 완화 등의 기능이 탁월한 마스크입니다. 고무 마스크는 해조류에서 추출되는 알긴산을 주 성분으로 하여 미네랄과 미량 원소가 많아 안색 정화, 수분 공급 기능이 뛰어나고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민감한 피부나 여드름 피부, 어느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할 만큼 진정 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어서 샵에서도 아주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마스크죠. 이번에는 제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모는 미용상 인체에 불필요한 털을 제거하여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관리하는 것을 제모라고 합니다. 이 제모는 영구적인 제모와 일시적인 제모가 있는데요. 근, 목은 뿌리를 제거하느냐, 모간은 내 눈에 보이는 털만을 제거하느냐. 영구적인 제모는 그 모근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종류에는 전기 분해 방법과 전기 응고법, 그리고 레이저 요법 이렇게 있죠. 전기 분해 요법은 직류법으로 모근에 전기침을 꽂은 후에 직류 전류를 흘려보내서 모낭을 파괴시키는 방법. 근데 털을 하나씩 제거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통증이 수반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전기 응고법은 고주파에서 발생하는 높은 열을 발생해서 모낭세포를 가열해서 털을 없애는 방법. 레이저 요법은 말 그대로 레이저를 사용해서 모낭세포를 영구적으로 없애는 방법. 이건 다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의학적인 방법이고, 그렇다면 일시적인 제모는 화학적인 제모와 물리적인 제모가 있겠죠. 화학적인 제모는 화학 성분이 함유된 크림이나 액체, 연고 이런 걸 사용을 해서 각질을 녹여서 모, 간만을 제거하는 방법. 넓은 부위의 털을 빠르고 손쉽게 그리고 통증 없이 제거할 수는 있지만 화학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알칼리성 제품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사용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물리적인 제모는 면도기를 사용한 제모, 가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모, 간만을 제거하기 때문에 금방 털이 자랄 수 있고, 자주 면도기를 사용을 하면 털이 더 두껍게 자랄 수 있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핀셋이나 족집게를 이용해서 뽑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모, 근까지 뽑히기 때문에 더 면도기보다는 조금 더 더디게 자라죠. 하지만 피부가 늘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왁스를 이용한 제모, 우리가 피부관리실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제모 방법이죠. 얼굴과 다리의 털을 제거하는 데 적합하고 모근까지 제거가 되며 털이 다시 자라는데 4, 5주의 시일이 걸립니다. 온 왁스와 냉 왁스가 있는데, 온 왁스에는 다시 하드 왁스와 소프트 왁스로 나눠집니다. 하드 왁스는 별도의 부직포가 필요 없고 왁스 자체가 굳으면서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얼굴과 전신에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왁싱샵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하드 왁스예요. 그리고 소프트 왁스는 부직포를 사용해서 떼어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시험장에서 쓰고 있는 왁스는 소프트 왁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 왁스는 왁스를 워머에 데우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홈케어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털이 좀 굵거나 거친 부분에는 잘 빠지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왁스를 이용한 제모를 할 때 적당한 털의 길이는 1에서 2cm예요. 잘 알고 계시고요. 자, 제모에서 시험이 나오는 건 대부분 방향이 잘 나오거든요. 자, 제모를 할 때
우리가 왁스를 바르거나 스트립을 붙이거나 할 때는 보통 털이 자란 방향, 그리고 스트립을 떼는 방향은 털이 자란 반대 방향, 이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전에 일어나는 뭐 소독이라든가 청결, 그리고 파우더 도포 이런 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 후처치로 일어나는 진정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만 일련의 과정을 잘 알고 계시면 제모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게 맞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제모 시 주의사항 한번 알려드릴까요? 일단 햇빛에 의해 자극받은 피부나 예민한 피부, 상처, 피부 질환 등이 있는 피부는 하시면 안 되겠죠. 정맥류나 혈관의 이상 등이 있는 경우에도 제모를 금합니다. 제모를 할 부위에는 유분기와 땀이 없도록 깨끗하게 하신 후에 제모를 실시하는 게 좋고요. 제모 후에는 피부에 감염을 막기 위해서 24시간 이내에는 사우나나 목욕, 햇빛 자극 등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매뉴얼 테크닉에서부터 팩 제모까지 알려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포인트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번 문제풀이 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